네,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왠지 블랙으로 같이 이렇게 옷을 맞춘 듯한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척척 맞춰지는 거. 예, 이민법도 이렇게 좀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오늘은 이번 주에 새로 발표된 노동카드 자동 연장에 관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사실 노동카드 하면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특히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저 노동카드는 언제 나와요? 저는 지금 뭐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영주권 받기 전에 우선 EAD라고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라고 해서 노동카드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그 카드를 제시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획득을 하는 건데 이거를 신청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이 안 나오면 보통 이제 뭐 1년 뭐 그 유효기간을 보통 주는데 지금은 이제 2년으로 또 바뀌었어요. 2년으로 연장을 바뀌었죠? 하면은 이게 또 너무 안 나와요. 근데 그 이민국에서 자 그러면 연장 신청을 하면 180일은 우리가 지나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어요. 180일 지나도. 네, 영주권 신청을 하고 노동카드를 받았다가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노동카드를 연장해요. 그런데 노동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새로 연장된 노동카드가 안 나와요. 그럼 180일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 180일 동안 안 나오는 게 허다한데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일을. 그렇죠. 180일 그러면 이후에는. 굉장한 이게 그 문제가 되죠. 그렇죠. 내가 그 정말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계에도 내 문제가 있을 신분이 수 있죠. 없어지니까 그렇죠. 너 나가라. 너 잠깐 스탑해라. 스탑하고 노동카드 나오면 다시 와라 하면 그래도 좀 난데 아니면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없으니까 그냥 파이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낭패가 많았어요. 네네. 근데 이민국에선 이거를 계속해서 적체가 되는 걸 어떻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지금 140만 개, 150만 개가 적체가 돼 있대요. 노동카드가. 150만 개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게 자, 우리가 연장 중에 자동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1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360일을. 네. 그래서 1년 반 동안은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신청하고 180일이 이미 지나서 문제가 된 분들도 연결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이미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도. 네, 5월 4일 날부터 이게 시행이 어제죠? 어제부터 되고 있거든요.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그래서 네. 어저께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리고 이제 6개월, 그러니까 이 180일이 이미 지나버린 사람들도 네. 다시 가서 나 이거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540일이니까 앞으로 1년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해서 그걸 할 수 있고 그런 통지를 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사람들도 더 360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통지가 올 거니까 해당자들은 요거 감안하셔서 고용주한테 내가 합법 신분임을 제시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연장 중에 찔끔찔끔 연장되는 게 문제가 그렇죠. 아니죠.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서 노동카드를 같이 신청해요. 네. 그런데 지금 영주권이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가 들어가고 약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네. 노동카드가 1년이 더 걸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주권 받기 전에 노동카드를 받고 일해라 라는 명목으로 EAD라는 거를 신청을 하는데 네네. 오히려 영주권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주객이 전도된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지금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정도로 지금 노동카드 발급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노동카드 발급과 더불어 보통 콤보카드로 많이 나오는데 여행어 가소가 있어요. 네네. 같이 이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주권 신청 중에 좀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지금 다 여행에 제동이 걸리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번 발표는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순 없지만 근본적으로 빨리 발급을 하는 그 제도가 지금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급행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그 급행제도에 이 노동카드를 급행으로 빨리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금액 얼마를 내면 뭐 1,500불을 내면 45일 안에 해준다. 이런 제도가 앞으로 우리가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민국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뭐 한 달 반 만에 바로 노동카드를 받는 날도 오겠지만 네네. 어쨌든 현재는 지금 노동카드 받기까지는 정말 긴 세월이고 네. 연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연장하면 1년 반을 자동으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예. 네. 예. 정말 이 따끈따끈한 뉴스가 아닌 게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제 뉴스 이번 주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네. 마음이 졸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네네. 고용주한테 나가라 그런 그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180일이라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지났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가슴 졸이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540일이라는 이 뉴스가 굉장히 그 정말 굿뉴스일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나마 지금 노동카드 갱신에서 다행인 거는 다카라고 해서 청소년 추방유예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도 노동카드를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 다카 소외자들은 노동카드가 빨리 나와요. 아주 빨리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주면서 빨리 그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카로 신청하는 노동카드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일반 노동카드랑은 틀리게 네네. 다카들은 보통 한두 달 안에 갱신 정말요?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다카 신청자들이 지금 다카는 이 540일 규정이 없어요. 다카 자격으로 노동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은 540일 자동 연장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게 다카는 신청하면 정말 2달 만에 나와요. 한 달이 나오니까 이거는 네, 계속해서 나와요. 좀 네,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이게 이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꾸 변하는 게 그렇죠. 있어서 정말 전문가의 네.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다카 그 청소년 추방 유예자는 정말 번듯한 직장에 다닌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연결이 안 되면 그야말로 문제인데 이 자동 연장도 없는 그런 노동카드 캐러거리거든요. 근데 연장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나마 고맙죠.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네네.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마음 졸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180일이 지나신 분도 고민하시는 분 또 얼마 안 있으면 180일 지나는 분들은 이번 주에 그 540일 연장이 됐다는 소식 저 조문경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타이틀 42 조항 관련돼서 소식을 또 전해주신다고요? 네, 뭐 타이틀 42 하면 그냥 생소한 말이죠. 뭐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뭐야, 뭐 타이틀 42 뉴스에서 이게 한두 번이나 스쳐 지나가서 뭐 들었던 네. 뭐 얘기죠. 네, 이게 그 연방법 조항에 그 42호 조항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트럼프 시절에 2020년 3월에 이제 이 코로나가 막 그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회는 이때다. 불법 이민을 막을 때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밑에 또 뭐 이 스티븐 밀러라고 네, 또 스티븐 이 밀러, 반이민법을 네, 막 강력하게 고안해내는 그런 보좌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뉴스에서 사람 봤습니다. 생각인데 자 우리 이거 코로나 시대인데 이거 사람들 밀려오는 거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특히 남쪽에서 이 난민들이 굉장히 물밀듯이 많이 언제나 그랬지만 막 밀려와 갖고 여간 네. 고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기회다. 이거 막을 수 있는 기회다. 명분이 그리고 생겼네. 명분이 딱 생긴 딱 거예요. 생겼네요. 자, 우리 이 코로나 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난민 신청하고 망명하고 오는 그 남쪽에서 국경 건너오는 사람들 무조건 봉쇄한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유로 무조건 막았어요. 그게 타이틀 42 조항인데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막은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재원 비자, 뭐 H1B 전문 비자 이거 비자 다 못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강력한 아예 명분이죠. 그 명분으로 아예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를 해외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 변경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했는데 아예 비자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비자 발급을 안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폐지가 되고 하나하나 트럼프가 걸었던 그런 제동들이 바이든 행정부 들으면서 더 그러니까 많이 그 이제 다 없어지면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요 타일을 그 42 요 조항만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5월 23일부터 우리 이거 풀겠다. 5월 이거 23일부터? 이제 5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코로나를 이유로 들어오는 난민을 무조건 저지하는 무조건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은 없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잖아요. 그 네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본국에서 삶이 너무 피폐하고 여러 가지 뭐 마약 관련, 범죄 관련, 가정폭력 관련, 뭐 빈곤, 뭐 여러 이유로 해서 나는 미국 망명을 신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재판을 통해 갖고 난민 재판해서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민법, 예. 미국의 이민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네, 이제 뭐 합법적인. 어사일럼 제도인데 합법적인데 지금까지는 타이틀 42 조항에 의거해서 무조건 저지를 했었고 무조건. 이제는 들어와서 과연 그것이 그 메릿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타당하느냐. 망명 신청의 이유가 난민 신청하는 이유가. 네네.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이제 하게 되겠죠. 어느 사람들은 무조건 막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풀려지면 건너오는 사람이 뭐 물밀듯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것을 제일 지금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풀어준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워낙 남쪽에서 밀려오는 난민들이 많아서 그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뭐 코로나로 해가지고 전부 다 저지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되는 사람들은 원래 아까 말씀하셨더니 이게 이민법 테두리에 있고 정당하게 그렇죠.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네네. 캐러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뭐 반대의 물결이 거세죠. 그래서 법원에 시행 정지 뭐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뭐 루이지애나 특히 이제 그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그 뉴 올리언스주 거기 법원에서도 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서 지금 뭐 23일까지는 시행 정지를 하는데 이 이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또 뭐 선거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민법에서는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민법만큼 정말 이 날씨 같은 그런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들도 늘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지 않으면 그 정보가 뒤떨어지면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 매일매일 바뀌는데 바뀌는 조항이고 지금 날씨가 어저께 우리 거의 그 리얼필 그 실제 그 체감 온도가 거의 79도 8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죠. 네. 내일은 막 36도까지 떨어지고 이것처럼 정말 이민법은 왔다 갔다. 요즘 아마 예전보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는 정책과 이 그 정치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그 사실 혼자서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해법이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변호사님 그 지금 청취자들도 그러면 자기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변호사님. 저희가 이렇게 저희 전화가 201 뉴욕 뉴저지 전부 201-849-5000번인데요. 네. 전화를 하시면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제가 받아서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그냥 드려요. 네, 뭐 5분 네, 10분 정도 네, 이렇게 네.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죠. 오셔갖고 심층 있게 좀 상담을 드려야 된다. 라는 분은 이제 뉴욕이나 뉴저지에 상담 날짜를 잡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이 그 상담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직접 만나서 이건 정말 의사와 같아요. 정말 자기의 디테일한 것을 숨겨도 안 됩니다. 이민법 상담은 사실은 내용을 숨겼다가 나중에 그것을 좀 뭐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되기 때문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만나서 모든 걸 내놓고 현재 상황을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에 오셔서 나의 뭐 30년 이민사. 근데 30년을 불법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굉장히 많은 애환이 담겨 있죠. 근데 걱정하시는 게 내가 이러한 거를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게 뭐 나갈까봐 방송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혹시 내 얘기인가 뭐 이런 분들도 그렇죠. 있는데 변호사랑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그 그렇죠. 어토니 클라이언트 그 컨피덴셜리티가 있어요. 즉 그 클라이언트와의 비밀 보장 의무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함부로 뭐 발설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민법은 특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해 보신 이민법 변호사야말로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해법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상담 받는 게 주저하지 마시고 또 뉴욕, 뉴저지 더 오피스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네. 네, 그 뉴욕 오피스는 어디에 계시죠? 뉴욕은 노던 블루바드에 노던 있어요. 블루바드 한인상권 164가요. 중심에 네. 있고요. 그다음 또 뉴저지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근거리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 연락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상담도 가능하시고 또 직접 방문도 가능하신데요. 201-849-5000번. 네, 5000번입니다. 예, 이쪽으로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항상 뭐 매주 그 하시지만 언제나 그래도 매일매일 바뀌고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영주권을 손에 넣었을 때 그런 어떤 분들은 막 우세요. 우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정말 안 되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또 해법을 찾아서 가시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 그 시간 많이 걸려서 너무 좌절하시더라도 예, 희망을 갖고 우리 그 이민 사회에서 굳건하게 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예, 돕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오랫동안 그 뵈는 그 변호사님인데요. 정말 한결같으시고 저도 이제 학생 비자로 유학생으로 왔다가 영주권을 이제 받으면서 기다리는 기간의 그 고통 또 받았을 때의 기쁨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시일을 미뤄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께서 영주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금요일에 좋은 정보를 함께 해주신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